이제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어플을 우리 병원에 맞게 사용하고 이 어플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좀 좋을까? 우선 바비톡과 강남 언니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강남 지역에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병원들이 많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비톡과 강남 언니가 성형 쪽에, 특히 후기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어플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성형을 받으러 강남에 오고 지방에서도 서울까지 와서 수술을 받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병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마케팅 툴로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로서도 바비톡과 강남 언니는 아까 여신 티켓과 같은 미리 결제 방식이나 그 티켓팅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 경기 외 지역에서도 지금 활성화시키는 중입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성형외과 그리고 의원급 중에서도 강남 쪽에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비톡과 강남 언니는 꼭 필수라는 거, 이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굿닥입니다. 네, 굿닥을 사용해보신 원장님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은 아실 거예요. 굿닥의 DB가 굉장히 많이 잘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효율이 있고 어떤 때는 효율이 떨어지고, 그 효율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고객이 전화를 받고 예약까지 잡아서 내원하는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굿닥의 어플은 외부 광고 마케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SNS나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돌리다 보면은 고객들이 아무런 관심 없어도 그냥 한번 보고 클릭하거나, 아니면 뭐 클릭하고 나서 예약을 잡아도 자기가 예약한 것도 까먹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굿닥이라는 어플은 서울에 있는 강남도 좋지만 경기권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어플입니다. 어떤 때 쓰느냐? 바로 고객 정보, 그러니까 고객의 환자에 대한 수요가 지금 필요한 병원들에게는 굉장히 맞춤형인 어플인 거죠. 실제로 개원을 했는데 고객에 대한 DB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환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제 환자 마케팅을 처음 시작해야 되는 개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굿닥의 외부 광고를 통해서 고객 DB를 모으게 된다면 비록 효율, 그러니까 예약률이나 내원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신규 신환들을 모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신 티켓을 선택하는 원장님들의 특징은 바로 시술 베이스의 의원급이라던가 아니면 시술 베이스의 지역을 확장하려는 네트워크, 아니면은 작은 규모의 의원급 병원들이 많이들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피부과를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동네 피부과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이렇게 많아지면은 너무 많은 과잉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반대로 그 병원들을 내가 다 가볼 수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어플이 바로 여신티켓이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손쉽게 우리 동네에 어떤 병원들이 얼마의 시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어플들을 활용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소통도 많이 필요 없어, 안에 상담하는 것까지 귀찮고 나는 간단하게 시술만 하고 말 거야 라는 분들이 많이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 기반의 원장님들이나 네트워크 확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또는 서울에서도 시술 베이스로 우리가 좀 고가가 아니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신티켓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하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강남에 개원 안 하고 나 강북 쪽에 개원할 거야. 강북 쪽에 개원을 할 거고 예산은 3억 정도로 해서 병원은 몇 층에 이렇게 2개 층을 사용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네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드리면 저도 너무 좋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 조금 더 강조해드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병원의 컨셉, 입지, 예산, 이 3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지가 만약에 서울이 아닌 경기권이다,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또는 지방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강남권이 아니고 지역 기반의 뭔가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런 데 있어서 적합한 어플은 과연 무엇이냐? 바비톡일까요? 강남언일까요? 굿닥일까요? 여신티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지역 주변에 얼마만큼 많은 병원들이, 경쟁 병원들이 입점하고 있나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케팅을 나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주변 병원들이 하고 있는 건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 지역에 따른 마케팅 방식의 초이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산입니다. 병원 원장님이 이거 어플 다 하고 싶은데 우리 돈 300만 원 있어. 다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각자 어플마다 들어가는 충전금, 그러니까 광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플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원장님께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광고 비용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개원을 하면 네이버 세팅이라던가 블로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플랫폼 마케팅까지 하시려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시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는 월 마케팅 예산에 당황해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플랫폼 마케팅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소진된다는 건 곧 우리 병원에 고객 DB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DB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고객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환자들을 다 예약을 잡고 나서 또 일정마다 시술을 하고 그럴 만한 캐파가 되는지 여부까지도 충분히 사전에 저희같이 공식으로 입점을 대행해주는 컨설팅사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와 예산, 그리고 병원 컨셉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병원이 고가의 프리미엄 컨셉을 가지고 VVIP들을 상대한다는 느낌이면은 사실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플랫폼들은 생각보다 잘 핏하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VVIP를 컨셉으로 고객들을 모객하는 병원들의 특징은 프라이빗이라던가 단골, 그리고 서비스에 좀 집중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신환들을 모집하는 병원들의 광고 형태는 잘 핏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VIP를 상대하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을 하지 않는 병원들도 꽤 많습니다. 병원의 컨셉이 고급이고 그리고 프리미엄인데 우리가 이런 DB들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원하는 환자들이 있고 고객들이 원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병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컨셉이 명확하지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병원의 컨셉이 프리미엄이고 고가고 VIP들을 상대하는 컨셉이라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에 대한 빈도는 조금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병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냐? 첫 번째, 바로 개원병원입니다. 개원병원 중에서도 강남 지역이나 서울 근교에 인구수가 많은 지역 또는 경기 지역의 신도시라던가 좀 인구수가 많은 지역 광역시에 개원하는 병원들은 이런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신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이 필수인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DB를 모아줄 수 있는 어플들이 바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런 메이저 어플들, 바비톡, 강남원이, 굿딱, 여신티켓의 어플들이 그런 신안을 모으기에 가장 손쉽고 빠르기 때문에 저는 개원한 원장님들은 주저없이 이런 플랫폼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원은 했으나 병원의 컨셉을 바꾸거나 병원에서 조금 더 많은 환자들을 모객하고 싶을 때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런 플랫폼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후기랑 연관되어 있는 고관여라던가 아니면 금액이 저렴하더라도 유저들이 와서 먼저 찾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광고 구조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들이 새롭게 컨셉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마케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플랫폼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트워크 병원들한테는 사실 이런 플랫폼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프리미엄 컨셉의 병원과 네트워크 컨셉의 병원이 겹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배제하고 간단하게 네트워크라는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트워크의 병원 특성은 두 가지인데요. 보통 본사에서 마케팅을 컨트롤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있고 또 하나는 각 지점별로 컨트롤하는 마케팅 조직이 있습니다. 각 지점별로 마케팅을 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본사에서 마케팅을 컨트롤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DB 수급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본점에서 마케팅 관리를 하다 보면 각 지점별로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들어온 고객 DB라던가 고객 정보들을 본사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사에서 고객 정보 관리라던가 그런 구안을 대상으로 또 다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에는 플랫폼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지금까지 병원 플랫폼의 종류들과 각각의 특성, 그리고 병원에 대한 마케팅 방식들을 제가 좀 설명드려 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배운 건데, 신태준 대표님한테 배운 건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